특화된 전략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비밀을 얘기하라. 나경영이라는 그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민 삶하고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민을 위한 어떤 자유주의 상식연합이란 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서울은 전시입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하나 챙길 사람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약체들입니다. 주말에 봄이 성큼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도 봄비처럼 화사한 분이 와주셨습니다. 자, 누군지 한번 보시죠. 아니, 너무 바쁜 일정이셔갖고 힘드셨다고 그러시는데 역시 오시는데 뭐 에너지 룩스가 반짝반짝이십니다. 아니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하니까 뭐 시간 전략에도 좀 도움이 되십니까? 뭐 일면 그런 점도 있고 뭐 그냥 편해요. 좀 철렁철렁 안 하고 그냥 딱 묶으니까 약간 그냥 의지의 표현도 되고. 그래서 이 정계에서 특히 우리 당에서 여성 의원들 이 머리 묶는 게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나경원 후보님 와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선 국회의원이셨고요. 또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하시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역임하셨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내시고 아주 강한 의지로 스타트 해주셨는데요. 보통 오시면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셀럽이셔서 사실 자기소개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약체들 아마 초선 의원님들께서 야심차게 만드신 프로그램 같은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께 가까이 가는 소통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나경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얼마 전에 아내의 맛을 촬영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도왔지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동안 이제 쭉 섭외는 들어왔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바쁘고 우리 정치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 또 가족들을 꼭 뭐 이렇게 가족들의 또 협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틈도 없었는데 조금 정치 쉬면서 여유가 있어서 섭외가 왔길래 이번에는 한번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저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나 후보님에 대한 인상이 공주다, 도도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같이 있어 보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난 여성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선 어떤 인간미, 따스함, 그 다음에 이런 뭐 굴곡진 삶에서의 어떤 내면화된 강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유추가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씩 정치 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과정이 좀 편안해지고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시 국민하고 한번 더 가깝게 호흡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YTN의 정치부장을 역임하시고 또 보도국장까지 역임하셔서 정치권에 대해서 모든 흐름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윤 의원님, 우리 나 후보님 좀 한번 뭐 전망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양자역학의 공통점이 뭐냐? 확률로서 존재한다.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거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은 가능성이 엄지 손가락이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다. 어때 이 부분을 뭐 세기를 받게 하려면 뭐 할 수 있을 만한 거 없을까요? 아니 그만큼 저기 양자역학은 과학이고 정치는 비과학인데 양자역학과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면은 거의 지금 과학 수준으로 이렇게 부상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예리하게 또 우리 영준 의원님 그리고 그 1억 피부과는 완전한 가짜뉴스였죠, 그죠? 뭐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피부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갖고 상대 공격하는 거
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네네. 형사적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네. 당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네네. 세월이 지나가지고 선거에서 지고 세월이 지나서 바로 잡자. 이거는 정치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에 안 당하려 그러면은 뭔가 특단의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누가 후보가 되든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봤을 때 저한테는 할 네거티브는 다 했죠. 13건 다. 13건을 그거 다 지난번 무혐의 처리 났죠. 네. 이제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TF를 딱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한테만 맡겨놔서는 법사위 의원님들로는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명으로 원외위원장까지 TF를 해서 그때 원외위원장이 가져오신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입니다. 최근에 법정 구속됐죠. 그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거고. 근데 사실은 13건을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고발을 했지만 이제 작년 연말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 직무 정지됐을 때고요. 네. 그래서 사실 추미애와 이성윤 검찰이 뭐 견디다 못해서 이거를 무혐의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결백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당에서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또 민주당은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국정원 사찰건 딱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당 의원님들은 민주당은 봐보세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 문제를 여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고인에 대한 뭐다 하면서 그걸 방어를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건 방어할 수 없는 이슈인데도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걸 하는데 우리 당은 13건이 무혐의 나와도 저쪽에서 또 뭐 딸이 성적을 고쳤네 어쩌네 하니까 다들 가만히 계셔. 물론 하셨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요,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가 그렇게 우리 당이 늘 뒤로 물러서고 우리는 너무 객관적인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점잖으세요. 그러면 언제나 누구도 마녀 사냥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또 타격을 입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운동? 스트레스? 네. 뭘 스트레스? 받아요. 강인한 정신. 강인한 정신. 술도 좋아하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있으셔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사실은 정치적 신념으로 제가 여태까지 버텨온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좋은 동료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좀 이렇게 특화된 전략 같은 거 있으신가요? 또 그 비밀을 얘기하라.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요. 정말 이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비호감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쪽의 프레임이에요. 야당은 발목만 잡아. 그것도 저쪽의 프레임이에요. 그걸 용감하게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민 삶하고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어떤 공약이 좋을까? 제가요, 아침마다 일 공약 브리핑도 해요. 아침에 9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나경원의 건강한 서울 브리핑. 네.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하고에 올라왔어요. 네. 뭐 거기서 시장 관사 안 쓰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한 포탈을 만들어줘서 이력서를 한 청년이 보통 50번씩 낸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증명서를 우리 대학 입시 때 한꺼번에 포탈에 올리면 다 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공약 내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뭐 야권 단일 후보 얘기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당이 어떤 플랫폼이 되는 그런 당으로 좀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우파의 정통성을 가진 정당이잖아요. 잘못해서 우리 당이 괴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유주의 상식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중권 씨나 이런 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권의 행태가 우리의 자유를 짓밟는다 이런 거,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중권 씨도 만나고 뭐 금태섭 씨도 만나고 또 조정훈 씨는 막 본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어떤 자유주의 상식연합이란 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당이 조금 더 개혁하고 뭐 국민에게 가까이 간다면
평가받을 수 있다. 혹시나 이거 꼭 묻고 싶은데 네. 시간 넘어가 잘릴까 싶어서 끼어들기 네. 캐스하겠습니다. 당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우리 나 후보 쪽에서는 현재의 이 당에서 하려고 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룰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뽑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에 의해서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앞으로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다, 지금은. 지금은 엄연히 30만 명 정도의 아주 그 친문 세력이 굳건한 것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직화된 개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여론조사 100%로 정하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유경준 의원님.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공약은 한번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서울시장 관세 반납하고 양수당 20만 원 하고 그리고 신혼부부와 서울시 양수당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그런 다소 포퓰리즘적일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한 공약일 수도 있는데 나경영이라는 그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이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억 1,700만 원인데요. 그게 그 주택 공약을 하면서 쭉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주택 공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분양이 잘 되게 하는 거하고 하나는 임대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임대는 아니고 집을 사기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없고 아파트 소유권만 있는 거. 그걸 1년에 1만 호씩 10만 호, 그러니까 10년에 거쳐서 10만 호 공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1년에 1만 원씩 공급되는 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에게만 팔겠다. 그래서 청년 5천, 신혼부부 5천. 그래서 청년으로 들어와서 이 집을 사면 3년 동안은 최대 3억 이자를 대납해 주겠다. 그래서 이자 지급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청년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돼서 또 3년의 이자를 대납받을 수 있다. 그러면 6년. 근데 이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또 3년을 추가로 이자 대납을 해주겠다. 그래서 최장 9년까지 1억, 그러면 다 합치면 그것도 최대 한으로 했을 때 1억 1,700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마치 결혼해서 애 낳으면 1억 2천 죽는다. 뭐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굉장히 그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비혼하는 결혼 안 하는 남성은 1위가 양육부담, 2위가 주거안정, 여성은 1위가 자아실현, 2위가 주거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 2기가 되면 이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1년에 제일 많이 우리가 다 지급한다 해도 1년에 3,800억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태어나는 아이가 더 27만 명으로 낮아진 거예요. 3년 만에 40만 명대가 깨져서 27만 명이에요. 질문을 받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요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후보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큐어 페스티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 후보님한테 힘내시라고 해도 좋고 아니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시라고 하는 것도 좋고 한마디씩.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재원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받은 게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은 공약들, 실현 가능한 공약 가계부까지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더 신경 쓰시고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희 시장 후보가 되면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성이 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기까지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요번에 꼭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시기를, 그래서 여성으로서 이 유리천장을 좀 꼭 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보수의 자존심을 꼭 세워주시고 그것이 정권 교체로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달드리도록. 지난 총선에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를 그 2019년 네. 강경 대여 투쟁에서 비롯됐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때 그 대여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분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기가 그때 한 일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게 뭐냐? 이기는 거다. 그래서 서울부터 정권 교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지역입니다. 우리 저 대구 경북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량민들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한테 좀 말씀 주시죠. 네. 서울은 전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남은 임기의 시장은 이 전시를 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하나 챙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력 있는 제가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국힘 우리 당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우리 당이 함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도 설득해야 되고 대통령도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정통 보수 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이지 않는 이 유리천장이 두터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원내대표로 국회의원 전체를 이끄는 수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살아남으셨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아주 힘찬 도전에 영광스러운 결과로 같이 하기를 후배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정권 교체!